옛날에 한 의원이 있었다. 그 의원은 특히 마음의 병을 잘 고쳐냈다. 특별하게 약을 쓰는 것은 없었다. 그렇다고 항상 침을 놓는 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약방에 한 부인이 찾아왔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이 며칠 전 밤에 객사에서 술을 마셨는데 마신 술에 뱀이 들어있던 것을 알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몸져 드러누웠다고 했다. 남편은 평소에 뱀이 징그러워서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뱀술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구토와 설설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잠을 이루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왕진을 좀 해달라는 것이다. 그 객사는 의원도 잘 아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뱀술을 파는 곳이 아니었기에 무슨 뱀술을 말하는 것인가 하고 의아해했다. 의원은 네, 오늘 저녁에 왕진을 가보겠소 라고 말하고서는 부인을 돌려보냈다. 의원은 왕진을 가기 전에 먼저 그 객사에 들러서 정말 뱀술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했다. 의원은 객사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그 남자가 어디에 앉아서 술을 마셨는지를 물었다. 의원은 그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남자가 시켜서 마셨다는 술을 동일한 술잔 그대로 달라고 시켰다. 술잔이 오고 나서 한참 후에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쳤다. 저녁 무렵 의원은 남자의 집에 도착해서 남자에게 자신과 함께 객사를 가보자고 했다. 남자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의원은 당신의 병에는 침을 놔야 하는데 병이 생긴 장소에서 침을 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요 라고 설득을 했다. 의원은 남자와 함께 객사에 도착해서 남자를 전에 앉았던 자리에 다시 앉혔다. 그리고서는 같은 술을 시켰다. 술잔이 도착하자 남자는 또다시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 이 술이 바로 그 뱀술이요. 여기 보면 아직도 술잔에 뱀이 들어있는 것이 보이지 않소? 저자가 나에게 다시 뱀술을 먹이러 가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의원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벽으로 가더니 벽에 걸려있는 활을 들고 다시 자리에 와서 앉았다. 그랬더니 술잔에 뱀이 사라진 것이다. 사내는 깜짝 놀라 술잔과 벽, 의원의 손에 들린 활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았다. 사내가 본 뱀은 바로 벽에 걸려있는 활이 술잔에 비친 것이었다. 사내의 증상은 그 순간 바로 사라졌다. 사내는 활을 보고서 뱀으로 착각을 했다는 생각에 어이가 없었다. 그러면서 의원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네, 오늘 의원님께 활술을 한 잔 대접해 드리겠소이다 하면서 웃었다. 모든 증상이 사라졌으니 침을 맞을 필요도 없었다. 사내는 그날 밤부터 잠도 잘 자고 구역감과 설사도 사라졌다. 어느 날 또 흉통이 있으면서 불안해 죽겠다는 남자가 왔다. 그 남자는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벌렁거리며 누군가 잡으러 오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누군가 저를 해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라고 했다. 심지어 자신의 집에 있는 우물물에 독을 탈까봐 두려워서 우물에 뚜껑을 만들어 자물쇠를 채워놓고서 필요할 때만 우물물을 길러 마신다고 했다. 게다가 다른 가족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신만의 우물이 따로 있다고 했다. 불면증과 식욕부진 등은 그러한 불안감이 생기면서 나타났던 것이다. 의원이 진맥을 해보더니 남자에게 의심은 마음의 병이요. 심장은 신령한 마음인 신명의 저장고인데 심허로 인해서 지나친 의심과 의욕이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요. 라고 했다. 일종의 불안신경증이었다. 그러고서는 손목에 있는 신문열에 침을 놓았다. 그러자 남자는 가슴 부위가 시원해지면서 입안에 침이 고이고 식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그 남자는 몇 번의 침치료로 불안감은 사라졌고 가슴의 통증이나 불면증도 사라졌다. 마침내 우물의 자물쇠도 걷어냈다. 신문열은 심경에 있는 혈자리로 정신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의미다. 화병이나 불안신경증을 치료하는 특효열로 가슴 정중앙 부위를 눌렀을 때 자지러지는 듯한 통증이 있을 때도 1도 괴차를 내는 혈자리다.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날 때 신문혈을 지압해주면 좋다. 며칠 후에 또 다른 환자가 의원을 찾았다. 그 환자는 항상 두통이 너무 심해서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의원 양반, 항상 눈이 충혈되며 두통과 함께 뒷목이 뻐근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과 이상하게 한두 마디만 나누면 화가 나오. 심지어 상대방 눈빛만 봐도 화가 나서 시비가 붙기도 하지요. 이를 어찌하면 좋겠어. 지금도 머리가 조이면서 아파 죽겠으니 어서 침이나 한 방 놔주시오. 라고 했다. 의원이 진맥을 해보니
현상맥이 잡혔다. 현상맥이 잡힌다는 것은 분노 조절 장애를 의심할 수 있었다. 특히 현맥은 간병으로 간은 분노의 감정과 함께 근을 주관하는데 과도한 뒷목의 근육 뭉침을 유발해서 두통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의원은 침은 놓지 않고 내일 아침에 강 건너편 정자에서 봅시다. 강은 물이면서 음이니 강가의 정자에서 침을 놓으면 당신의 화병이 단번에 바로 나을 것이요. 바로 수국하지요. 혈자리도 심경의 소부와 간경의 행간을 사하면 좋을 것이요. 내일 아침에 내가 나룻배를 한 척 준비해 놓을 테니 반대편으로 건너오시오. 나는 미리 정자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소. 라고 했다. 남자는 침 한 번이면 자신의 병이 바로 낫는다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남자가 나룻배에 도착해보니 정말 나룻배가 한 척 있었다. 강폭은 꽤 넓었고 강에는 물 한 개가 가득 끼어 있었다. 남자는 나룻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갔다. 한참을 저어서 강 중간 정도에 이르자 저쪽에서 배가 하나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하게 보였다. 남자는 저 배가 피해 가겠지 하고 생각하며 계속 노를 저었다. 그런데 그 배는 점차 자신의 나룻배 쪽으로 다가왔다. 남자는 상대편 배를 향해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도 상대편 배는 계속 다가왔다. 남자는 이제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배는 계속 다가왔다. 그러자 남자는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지만 배는 거의 부딪힐 지경이었다. 남자는 야 이놈아 배가 부딪힌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남자는 화가 치솟았고 배에 탄 사람을 잡아서 족치하겠다고 버리면서 노를 집어들고 상대의 배로 건너갔다. 그런데 그 배에는 사람이 없었다. 빈 배였던 것이다. 그 순간 남자의 화는 스르르 사그라들었다. 남자는 갑자기 화가 사라진 것을 느끼고는 이상하다고 여기면서 겸연쩍어 했지만 보는 사람이 없어 다행이라고 여겼다. 그 빈배는 의원이 건너편에서 밀어서 떠밀어 놓은 것이었다. 의원이 일부러 빈배 정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남자가 정자에 도착하자 의원은 자네가 평소에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네. 그런데 배에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고 사람이 없으면 화가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 화는 모두 자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네. 만약 자네가 이처럼 상대방의 배를 비울 수 있다면 아무도 자네와 맞서지 않을 것이니 결코 자네를 해하지 않을 것이네. 그러니 어찌 화가 나겠는가? 라고 설명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빈배 경험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된 것이다.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많다. 그러나 간혹 빈배에 대고 화를 내는 경우도 많다. 남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화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칠 뿐이다. 몸의 오정육부에는 희, 노, 애, 락, 비, 공경이라는 7가지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데 과도한 심정은 원기를 손상시키고 결국 몸을 병들게 한다. 특히 분노, 슬픔, 근심과 걱정, 원망, 두려움과 공포 등의 부정적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옛말에 욕치 기신하려면 선치 기심하라는 말이 있다. 몸을 치료하고자 하면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오늘의 본처회담 이야기 출처 의방유치 장자 동의보감